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쓱닷컴 아시죠? 4조 투자로 쿠팡 뛰어넘은 신세계 온라인 유통 거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승자의 저주라는 또 얘기도 있죠. 롯데가 인수금액으로 쓴 게 한 2조 5천억 원대로 이베이를 인수하겠다고 적었는데 신세계가 3조 4천억 원 정도 썼다고 해서 1조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금융위기 때보다 3년 앞서 나온 테이퍼링 논의. 한번 읽어드릴까요? 조회수가 2개네요. 자, 캐나다 중앙은행이요. 23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자 이탈 가능성은 한국이 가장 낮게 나온다. 신흥국에서 외자 이탈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쌓는 일이다. 금리를 올릴 때 금융시장에 충격이 우려되면 그 시기가 최적 통제 준칙에 의한 경로보다 늦어지고 반대의 경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퍼링과 달리 기준금리 인상은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전달 경로, 금리 변경, 총수요 변화, 실물 경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상속세제 패러다임 전환,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권성동 국회의원이네요. 스웨덴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죠. 퇴직연금이 이제 미래에셋으로 많이 무브가 되나 봐요. 증가율이 183%나 됩니다. 미래에셋 증권.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른 데는 뭐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단하네요. 뭐 독보적으로 할 수 있죠. 바이든 행정부 대중 압박 일기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6개월 새 중국 조존 법안 결의안 230개. 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이라고 하는 기사네요. 정말 그럴까요? 트럼프보다 독할 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자 법인 해외 부동산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이제 문다고 합니다. 해외 부동산 가시고 계신 분들은 잘 보셔서 해외 은닉한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판이었던 블로그 1020 일기장으로 부활했네요. 그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1020 세대가요. 콘텐츠 생산 비중이 40%를 넘었어요.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지난해 포인트 아시아 생산 거점 대폭 강화. 예, 아시아에 정말 LG전자가요. 많은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예, 이거 뭐 따로 그래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헨리포드 정몽구 정의선 네 이렇게 같은 자리에 서도 되는 겁니까? 네 헨리포드랑 어떤 정몽구를 비교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좀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역발상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던 2008년 말 미국 시장에 던진 승부수입니다. 현대차를 구입한 뒤 1년 안에 실직을 당하며 판매된 차를 되사준다는 파격적인 마케팅은 당시 경기 침체로 미래가 불안했던 미국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의 역발상 전략은 1999년 미국에서 도입한 10년 10만 마일 무상보증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요. 2년 2만 4천 마일 보증제였던 당시 추세를 뒤집어 판을 바꾸자 현대차 기아는 단숨에 완성차 업계의 주목을 받는 자리로 올라섰죠. 전문가 또 마케팅의 기재인가요? 대단하시네요. 카카오 금융공사 위협 요인 질적 여양 성장. 예. 이렇게 뭐 했는데 카카오뱅크 이거 보세요. 카카오뱅크가 18조 정도의 공모가인데요. KB금융이 지금 21조, 신한금융 19조 정도 됩니다. 세 번째 되네요. 카카오금융. 카카오페이는 이제 8조 정도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회수 2건이 있었어요. 4달 상장 앞둔 D&D 플랫폼 리츠 5년 내 몸가 3조 리츠로 키울 거라고 합니다. 서울 물레동에 있는 세미콜론 물레는 삼성화재, 시티은행, SK텔레콤 등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어요. 배감파스토 1센터는 네이버와 SKD&D가 투자한 풀피먼트, 상품 포관, 포장, 출하, 배송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센터 전문기업 파스토가 1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오다와라 물류센터는 아마존이 일본에 물둔 물류센터 중 가장 크며 아마존 재팬이 20년간 임차합니다. D&D 플랫폼 린치는 임대 수익이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예정이고요. 6년간 연평균 6.14%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이지현 기자입니다. 70세까지 CEO 보장 다이먼의 3대 병기. 다이먼이 재임 기간 JP 모건 제이스 재임 기간 15년 7개월입니다. 대단하죠. 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년. 네, 브라이언 모이 니헷. 웰스 파고 뭐 1년 막 이러네요. 네. 좀 본받을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련이 왔었어요. 최고 자리에 오른 토양이 됐는데요. 다이먼은요, 1998년 시티그룹 CEO에서 해임됩니다. 그에게 시련을 안긴 이는 1982년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MBA 졸업 후 함께한 멘토였어요. 웨일 전 시티그룹 회장인데요. 다이먼은 그와 함께 16년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머셜 크레디트, 트래블러스 그룹, 시티그룹을 차례로 읽었는데 하지만 웨일은 자신의 딸을 인사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다이먼을 해고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받은 휴식기에 그는 권투를 배웠죠. 위대한 지도자들의 위인전도 읽었죠. 이듬해 다이먼은 웨일을 점심식사에 초대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를 통해 인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원수에게 화평을 요청해서 화평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모습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김덕식 기자입니다. 노벨상 수상 물리학 거장 스티븐 와인버그 별세했습니다. 현대 물리학 거장으로 꼽히죠. 스티븐 와인버그 텍사스 주립대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 와인버그는 자연의 표준 모형 이론을 완성하고 힉스의 발견을 예견했다며 표준 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1979년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그는 거장이면서도 동시에 대중적인 지식인이기도 했고요. 특히 우주론의 고조론을 뽑히는 최초의 3분을 비롯해 스티븐 와인버그의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 최종 이론의 꿈, 제3의 생각 등 저서들을 국내에도 번역 출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100% 이마트 소유가 될 것 같아요. 100% 아닌 70%가 30%는 싱가포르 무슨 투자사한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가져와서 기업 공개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마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금승현 회장, 김동현 득심, 한화벤처투자가 살렸다고 합니다. 하나금융계열사 주요 투자 실적이 이렇게 많아요. K뱅크에 285억이나 있었군요. 네, 하나생명, 페이코에 645억 걷네요. 하나투자증권 토스뱅크에 247억 원, 두나무에 583억 원 등등.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P2P 많이 투자하시나요? A%가요. 이제 다른 미등록 P2P 업체가 보유한 대출 채권 정상채권을 일정 심사를 거쳐 사들이는 방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덩치가 커지겠죠. 네, 최저 4.9% 은행 햇살론 나온다니까요. 네, 소득기준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승훈 가천대 교수 구독전쟁 저서 발간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그네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